지난번에 제가 해외 구매 대행 2달 차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해외 구매 대행업에 뛰어든 입장으로서 그동안 어려웠던 일이 무엇인지 말씀해 드린다고 했는데, 오늘은 제가 전체적으로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 중에는 여러분이 안 겪어도 되는 일도 있긴 한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진 계산, 배송비 계산. 처음에는 아예 감이 안 잡혔어요. 과연 마진 계산도 어떻게 해야 되고 이게 배송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얘가 몇 킬로나 나갈까. 특히 배송비 같은 경우는 타오바오나 이런 데에서 그 물건의 무게를 올려놓는 경우도 있지만 올려놓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이런 경우 저희가 알리왕망으로 물어보면 되긴 하는데 해외 구매 대행 특성상 초기에는 상품을 많이 올려놓는 게 자동이든 반자동이든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제가 임의로 계산을 해서 올렸었는데 생각보다 꽤 많이 차이 날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처음에 저는 좀 싸게 파는 전략을 취했기 때문에 배송비를 상당히 뭐 타이트하게 잡지 않았거든요. 뭐 대략 10,000원에서 15,000원, 뭐 그것보다 적게 9,000원, 8,000원 하기도 했었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배송비가 20,000원 이렇게 돼버리면은 마진율이 확 낮아지더라고요. 거기다가 제 초기 마진율 계산식이 조금 제 기준에는 문제가 있었어서 30%의 마진을 잡아도 실상 가져가는 거는 뭐 15%, 20% 이렇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배송비까지 커져버리니까 손실이 나더라고요. 네, 역마진이 나기도 했었습니다. 저번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저는 현실적으로 초보 셀러분들이 마진 계산이 정말 어렵지 않을까. 저는 지금은 2달 차 정도 되니까 조금은 알겠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대형 화물을 새롭게 시도해보고 있는데 솔직히 대형 화물에서 또 역마진이 날 것 같아요. 지금 이것까지 마스터를 하면은 이제 마진율 계산은 어렵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관부가세를 꼽아봤어요. 솔직히 저는 관부가세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되지 않은 이유가 그 잘못 올려놓은 상품이 안 팔려서 문제가 안 된 거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마진을 잘못 계산해서 올려놨거든요. 관부가세에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목록 통관과 간이 통관만 아시면 되는데, 솔직히 목록 통관도 몰라도 되고 간이 통관만 알면 돼요. 간이 통관이 무엇이냐 하면은 미아 150달러가 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관에서 세금을 더 매기거든요. 너가 비싼 상품을 샀다 이런 의미로. 그 밑에 상품은 저희가 뭐 따로 신고할 것도 없고 그냥 뭐 돈도 추가로 내는 것도 없어가지고 그냥 목록 통관으로 자연스럽게 들어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간이 통관이 솔직히 저희가 미국 상품을 가져오는 거면 상관이 없어요. 150달러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미국에서 150달러 넘으면은 세금을 내겠구나 싶으면 되는데, 저희가 중국이나 일본에서 사오게 되면은 그게 미화 달러로 또 환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약간 걸쳐있는 상품들은 그때그때에 따라서 환율이 바뀌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관부가세를 생각을 안 하고 마진을 측정해서 올려놨다가 나중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초보 셀러분들한테는 감이 안 잡히실 것 같아요. 저는 지금은 웬만하면은 미화 150달러 이상 상품은 올려놓지 않습니다. 웬만하면이 아니라 그냥 안 올려요. 제가 그냥 빼버려요, 옵션에서. 세 번째는 대형 화물입니다. 대형 화물에 대해서도 할 말이 참 많습니다. 저는 대형 화물 때문에 역마진 나고 마진율이 많이 깎여봤기 때문에 대형 화물에 대해서 좀 할 말이 많은데, 흔히 대형 화물은 거의 경동택배로 취급을 하니까 경동택배 기준으로 대형 화물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가로 세로 높이 세 변의 합이 160cm 이상이고 한 변의 길이가 100cm 이상, 중량 25kg 이상이면은, 만약에 여러분이 대한통운에 그 배송 의뢰를 맡겼어도 대한통운에서 경동택배로 알아서 이전을 하거든요. 아마 배대지에서 다 그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셔도 깜빡할 수 있는 게 뭐 중량 25kg 이상 뭐 이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뭐 쉽게 아실 수 있어요. 25kg 이상인 거는 뭐 업체에 물어봐도 되고 중국 쪽 판매자한테 물어봐도 되고 하니까 괜찮은데, 제가 가장 문제였던 거는 일단 세 변의 합이 160cm 이상인 것도 약간 애매한데 그냥 크면은 다 추가 배송비를 붙였어요. 근데 문제가 한 변의 길이가 100cm인 거를 제가
관가를 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농기구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런 막 괭이, 뭐 레기 막 이런 상품들이 그냥 엄청 길어요. 무조건 1m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 상품이 가볍다 보니까 순간 대형 화물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한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그 대형 화물로 넘어갔다고 배대지 측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운영하고 있는 배대지는 만약에 경동택배로 넘기면은 경동택배 측에 착불을 요구해버려요. 그러니까 저는 고객님한테 보내니까 고객님이 돈을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중간에 빨리 개입하지 않으면은 고객님한테 CS를 받게 돼서 몇 번 받아봤습니다. 그때 참 힘들었어요. 저도 순간 당황했고, 이게 경동택배라고? 내가 돈을 내야 된다고? 약간 이랬고, 고객님 입장에서는 배송비가 없었는데 돈을 내는 거니까 저한테 계속 뭐 말씀하시고, 뭐 이럴 때는 결과적으로 뭐 어떻게 되든 제가 잘못한 거니까 죄송하다 하고 빨리 돈 드리고 후속 대책을 하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고요. 네 번째는 CS입니다. 뭐 이거는 앞에 거 말하면서 거의 다 말했는데 CS가 정말 어려워요. 지금도 어렵고 저는 뭐 전업도 아니고 물건을 많이 팔지도 않으니까 CS가 그렇게 들어올 게 없긴 한데 가끔 막 물건이 부서져 오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그걸로 반품을 2번 해봤는데 이것도 제가 손해보는 거다 보니까 좀 멘탈이 갈리긴 합니다. 근데 이거 결과적으로는 제가 잘못된 거니까 고객님한테 일단 배상 반품을 해드리고 이 상품이 쉽게 부서지는구나 하고 나중에 배대지에 또 이런 물품이 들어오면은 그때는 뭐 배송 제가 추가 비용 지불하고 더 해주세요 이렇게 하던가 마진율 걱정이 되시면은 옵션가 이런 거 빨리빨리 변경하셔가지고 마진율 높여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CS는 웬만하면 전화로 안 받아요. 전화로 와도 제가 안 받습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고객님이 문자를 주시거든요. 그럼 그 문자를 답변해 드리고 전화 통화는 제가 싫어하는 것도 있고 아무래도 고객님이 좀 격양되실 수도 있어요. 그게 순간 화나서 전화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뭐 문자로 하시면 좀 누그러질 수도 있어서 뭐 그런 점을 이용하시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는 일단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1월 중순에 시작을 해서 시작하자마자 명절이 다가왔어요. 저는 한국 명절 생각하고 한 3일 쉬는데 뭐 굳이 공지 때리기 귀찮다 하고 약간 안일하게 생각을 했는데 중국 명절은 길잖아요. 한 일주일 넘게 쉬잖아요. 일주일 정도. 그래가지고 배송이 좀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 경우 대부분 고객님들이 해외 구매 대행 상품이다 보니까 뭐 2주가 넘어도 크게 뭐라고 안 하시긴 하는데 한두 분이 이제 연락을 오시거든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대형 셀러가 되면 정말 많은 분에게 연락이 오실 거고 배송 기간은 고객님들과 약속이니까 미리미리 공지를 해드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추천이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6번째는 대한통운 파업입니다. 12월 말쯤부터 파업을 했나요? 위치를 알게 되면 위치를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제가 사는 곳은 CJ 대한통운이 파업을 해도 배송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뭐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특정 지역에 그 기사님들이 없는 지역이 있나 봐요. 이제 과거형이니까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배대지 측에서 어느 지역은 이게 못 가니까 다른 뭐 경동택배, 롯데택배로 이관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른 선택지로는 대한통운의 파업이 풀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그 당시에는 언제 풀릴지 모르니까 선택지가 아예 없는 거나 마찬가지였고 저는 이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배대지 비용이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있지만 국내에서 CJ 대한통운으로 주는 돈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그 돈은 싹 없어지고 경동택배로 이관된 비용만 추가적으로 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동택배로 이관을 하나둘 하다 보니까 꽤 많은 손실을 봤었습니다. 7번째는 오미크론으로 인한 중국 봉쇄령입니다.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죠. 중국이 역시 공산다. 대단합니다. 아마 사람이 많으니까 한 명 걸리기 시작하면은 막 수천 명, 수억 명 걸릴 테니까 이런 것도 있긴 할 텐데 이렇게 봉쇄령을 때려버린다? 아마 이렇게 봉쇄령을 아예 때려버리니까 진짜 뭐 출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뭐 아마 사람도 못 만나니까 뭐 1주, 2주 지나면은 쉽게 풀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코로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시련을 한 번 더 줍니다. 예비셀러분들은 지금 상황은 지나고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게 아마 정신건강에 좋으실 거예요. 지금 시작해도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네, 이상으로 해외 구매 대행 2달차 초보 셀러가 겪은 7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뭐 현실적으로 5개고요. 이 2개는 여러분들이 겪을 일이 없겠죠. 뒤에 2개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현실적 어려운 7가지 말씀드렸고 좋아요와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